인쇄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에는 책을 쇠사슬, 여기 보이시나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도서관에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와 지식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금속활자 인쇄술은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종교개혁,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민혁명, 모든 것이 서양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킨 게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고려의 기술입니다. 고려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고려 조선의 기술이 어디로 갔냐면 구텐베르크가 가져간 거예요. 여기 제가 독일 마인츠라고 굉장히 좋은 도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조용하고, 독일 마인츠에 보면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 박물관을 방문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몰래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관이에요. 한국에 있고, 여기 뭐라고 써요? 빨간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의 직지가 가장 오래됐다라고 써 있어요.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한국이 가장 오래됐구나. 근데 직지보다 더 오래된 금속활자 본을 보면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오래됐습니다. 200년 더 오래 전부터 우리가 금속활자를 써오고 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엘고어 미국의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서양의 교황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뒤에 가져갔다, 기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찍었는데, 구텐베르크가 고려를 훔쳐갔다, 고려의 기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훔쳐간 게 아니고 우리의 기술자가 가서 가르쳐줬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을 모델로 했다라고 짐작은 된다. 영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학자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똑같은 방법을 썼다. 구텐베르크의 주조법이 한국의 기술력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저 모래알갱이 있잖아요. 모래알갱이가 나오는 게 바로 한국의 금속활자 주조법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네. 이거 그림을 보니까 이것도 고려 조선의 인쇄술하고 똑같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텐베르크의 어떤 초상화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마인츠에 가면 옛날 인쇄 방법을 시연을 해가지고 이거를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때는 개량된 거예요. 구텐베르크가 개량을 해가지고 발전시킨 건데, 그 이전의 방법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구텐베르크가 42행으로 된 바이블을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뭐냐면은 구텐베르크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교황에게 소개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조선의 기술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의 기술자가 가서 그게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선의 기술자가 가서 가르쳐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나무로 썼잖아요. 목판 인쇄술 이후에 500년 동안 발전을 시켜서 금속활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3, 4년 만에 구텐베르크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 불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도 우리나라에 있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도 우리나라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ABC 보도국장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인쇄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인데 세계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잖아요. 병인양요 1866년에 침공을 했는데, 이때 앙리 주베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전부 다 책이 있더라, 한 권씩.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선진국인 우리 프랑스도 집집마다는 책이 없는데 여기는 책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뭡니까? 이게 바로 족보예요, 족보. 우리가 족보 박물관에서도 지나가다가 보셨겠지만 이런 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목활자예요. 나무로 된 활자를 갖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무로 된 한자 하나하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족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목판, 목활자, 나무로 만드는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해 있었고,
그리고 금속활자도 발전해 있었지만 금속활자는 이제 왕가에서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기록 문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 문화에 뭐가 나오냐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대장금. 그러면 이걸로 대장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UFO가 나오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소재가 되었다. 이런 거죠. 이런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에드워드 슐츠라고 하는 하와이대 교수는 한국인들이 기록한 역사서의 양이 충격적이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역사서를 잃었지만 남은 게 이 정도라 남아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기록문화 유산이 이렇게 많죠. 훈민정음, 조선왕조 실록, 직지심체여조, 승정원 일기 해가지고 쭉 해서 이 기록문화 유산 같은 경우도 4위.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뭡니까? 그냥 유산, K 헤리티지라고 해가지고 문화유산도 이렇게 많다. 이게 이제 한국의 어떤 문명이라고 하는 건데요.